어제 있었던 이 중국 정승절 상황 행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짚어보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중국 전승절 열병식 북중러 정상이 함께 섰는데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기자들이 볼 때도 자리가 어디지? 누구 옆에 누가 섰지? 이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어제 보니까 왼쪽에 김정은, 오른쪽에 푸틴이 섰던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원장님? 글쎄, 예. 누가 더 상석이냐 가지고 이제 그 신경전도 하고, 그렇죠. 그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라 국가는 주권 평등인데 서열이 있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전을 하려면 부득이 같은 위치에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서열이 자연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전 서열이라 그러죠. 의전 서열. 그게 이를테면 국방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방부에 사성 장군이 7명입니다. 그러면 차관은 어디에 서야 되나? 국방장관 바로 옆이냐? 사성 장군 뒤냐? 사성 장군 뒤에 섭니다, 지금. 지금은. 예. 그러니까 예. 본래는 예전에는 국방 차관이 사성 장군들보다 앞에 있었는데 12.12 구테타 옛날에 전두환이 했던 그때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의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도 사성 장군이 더 위구나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차관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죠. 예. 또. 그래서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사실 같은 것 같은데 예. 오른쪽이 더 우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저께 보면은 그 조망대에서는 네. 막로에서는 그렇게 딱 붙어서 왼쪽에 김정은 오른쪽에 푸틴이 섰는데 네. 사진 찍을 때 펑리안 시진핑 부인 영부인이 같이 찍었어요. 네. 시진핑 옆에 푸틴이 있었고 시진핑 오른쪽에 펑리안 네. 그다음에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은 펑리안하고 시진핑 펑리안이 중간에 꼈던 거죠. 그렇네요. 그런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네. 엄밀히 말하면 서열 2위는 푸틴, 김정은은 3위로 대우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또 차이점은 김정은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당 서열 5위 짜이치 그 공안 담당입니다. 그 보안 부서들 다 담당하는 사람인데 시진핑이 아주 절친이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서열 5위 네. 거기다가 서열 24위 왕이 외교부장 그다음에 베이징 시당석이 24위 그렇게 셋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푸틴은 텐진에 도착했어요. 텐진에는 텐진 시당석이가 나왔는데 그 사람 서열 24위입니다. 한 명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더 대우를 받았나?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더 대우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막루에 쓴 거는 이렇게 양옆에 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죠. 그렇네요. 이 도착했을 때 맞이하는 모습 네. 이걸 또 눈여겨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대우를 받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6년 만에 김정은의 방중을 또 비중 있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러시아에 밀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중국이 이제 북한에 일부러 그래서 더 신경을 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걸 또 경계하는 그런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북중 관계 보면은 예. 북한이 중국에 엄청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존심이 워낙 강해서 내정 간섭은 용납하지 않고 핵 개발하는 것도 중국이 핵 개발하는 거 좋아할까요? 네.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데도 꿋꿋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세습하는 거 네. 중국은 아주 싫어하죠. 아주 이질적이고 그런데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아. 도움 받으면서도 그러고 도움을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거 너무 배짱이 세네 그래가지고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안 받고 버텨요. 버티고 달라고 애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6년이 지난 거예요. 완전히 서먹서먹한 관계로 6년이 지나서 네. 이제 다시 또 시진핑이 자기가 필요해서 김정은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해주려면 잘해줘야죠. 이제 조금 잘해주면 아주고는 아예 이건 약발이 안 통하니까 아주 잘해주려고
기본적인 의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959년에 김일성이 이 막루에 섰는데 그때는 마오쩌둥 모택동 옆에 호지민이 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수슬로프라고 하는 당서기가 섰고 그 옆에 주은레 그 옆에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나 떨어져서. 그러니까 김일성에 비하면은 지금 북한의 지위가 네. 혁혁하게 올라가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핵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이 나오는데 김정은을 그렇게 잘 대해준 게 역시 사실상 핵을 가지게 돼서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게 이게 우리로서는 좀 안 좋은 뉴스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북중러가 함께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삼각연대를 과시했다. 또 뭐 한미일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런 언론들의 분석도 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북중러가 나란히 서가지고 예. 이 비전으로는 이거 비주얼로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동맹 관계는 아니고요. 우리도 한미일도 동맹이 아닙니다. 네.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일 안보 협력. 절대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요. 예, 마찬가지로 북중러도 동맹이 아닙니다. 형식성으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맹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는 작년에 동맹이 됐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관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동맹은 아닙니다. 상당히 친하게 지내지만 1년에 정상이 한 대여섯 번이나 만나지만 네. 동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이게 동맹이 되기를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침략국이고 침략국하고 동맹하는 거는 중국의 그 대외 전략으로 볼 때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무역 파트너 1위가 EU고요. 2위가 미국이에요. 러시아하고 교역은 미국 교역에 반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하고 더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동맹을 체결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네. 또 북한하고도 이 어느 정도의 그 약간의 거리를 둬야지 이 안보리 제재도 받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너무 가까이 지내면 서방에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중러 삼각관계가 동맹이 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사진 한 장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프레임에 담겨 있는 모습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복잡하고 또 이렇게 동맹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승절에 김정은, 푸틴 다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다른 국가도 있지만은 네. 이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무기도 최첨단 무기도 보여주고 네. 어떤 걸 노린 걸까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요번에 예. 중국의 야심은 매우 큽니다. 2049년에 중국의 꿈, 중국몽을 이제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중국몽이란 게 뭐냐면 미국하고 절대 뒤지지 않는 나라가 이제 된다는 거죠. 거의 지금까지는 이제 뭐 차석이라고 하면 네. 거의 이제 공동 1위가 되겠다는 거죠. 정치, 외교, 안보, 군사 모든 거에서. 그리고 네. 지금 중국이 미국이 볼 땐 도전인데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의 비전과 다른 경쟁하는 비전을 내놓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비전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리더국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엊그저께 보인 거예요. 네. 보였는데 그 상하이 협력기구에서는 약 20개 정상들이 이제 온 가운데 경제 부분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겁니다.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를 같이 네. 평화 공존하고 주권을 존중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공동 운명체적인 이런 입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미 시진핑은 3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이미 내놨는데 개발 이니셔티브, 안보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문명 이니셔티브. 이번에는 거버넌스, 관리, 세계 질서 관리 이니셔티브를 내놨는데 이게 하나같이 인류 공동의 운명체, 공동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내정 간섭하지 않고 법규를 지키고 그리고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평화롭고 공동 번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얘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마가 얘기. 미국만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우선주의. 다른 나라들은 볼 거 없다. 우리만 다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동맹이 더 힘들잖아요 지금. 동맹한테 뜯어내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권위주의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하고는 그 강한 권위주의 독재자들하고는 오히려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뭐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네. 해외 원조 줄이고 근데 어저께 시진핑은 네. 200억 위안을 20억 위안이죠. 20억 위안을 새로 무상 원조 주겠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동맹은 미국인데 미국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중국은 같이 공동 운명체라고 해서 같이 공동 번영하자 그러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미국이 좋은 나라 중국은 적성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게 지금 미국은 사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건데 네. 트럼프는 전혀 안전에 없죠.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그야말로 이제 너무 딴 세상에 근시안적인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닌가. 네. 저희 그 우방이고 유일한 동맹국인데 그렇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비즈니스맨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전승절 통해서 예. 자신이 이제 계획했고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뉴스를 속보를 주목하고 있는데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법도 한데 예. 아직 뭐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진행이 됐는데 결과가 지금 보도가 안 된다고. 그 베이징에 보십니까? 뭐 20여 개, 26개국 네. 정상들이 와 있으니까 일단은 뭐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얼굴을 다 보려고 물론 뭐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에서도 정상회담 몇 명 했지만 네. 그분들 다른 정상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예. 북한은 중요하니까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아마 오늘 오찬 정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오찬을 했답니다. 오찬을 했어요. 그때 그렇죠. 오찬을 한 거는 공식 방문일 때 오찬 수준이고 네. 저 국빈 방문하면 만찬을 한답니다. 근데 과연 김정은이 만찬을 할지 오찬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네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경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 열병식 했을 때 이 나온 무기들을 이렇게 보면 미래전에 있어서 미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를 다 과시한 거예요. 무인 잠수정, 무인 장갑차, 무인 전차 뭐 이런 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격퇴하는 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력화시키는 거, 일본 공격하는 거, 필리핀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본토 공격하는 거, 전 지구 전체를 도는 미사일, 각종 미사일 다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대공 미사일도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까지 해서 육해 공군에서 미국을 능가하진 않지만 미국과 거의 맞먹는 군사력을 가졌으니 여기 계신 20개 이상 정상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한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을 직접 언급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섭섭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국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예. 모의를 그러니까 모함 모의를 하고 있는 예. 푸틴하고 김정은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야유한 거예요. 절대 이게 정말 우호 메시지가 아니라 야유한 겁니다. 예, 그러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전승절 모습을 보고 속내는 좀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 북중 정상회담은 좀 봐야 되고 오찬이냐 만찬이냐. 그 북러 정상회담은 열렸어요. 네. 중국에서 열린 이 정상회담인 만큼 관심도 끌었는데 양국의 합의 내용.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합의 내용이 뭐 될까요? 공식적으로 뭐 1, 2, 3, 4 이렇게 발표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서로 이제 대담을 나눈 내용이 이제 다 나왔는데 푸틴은 이제 무엇보다도 쿠르스크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네. 북한 병사들이 와서 헌신하고 공헌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답하겠다는 얘기죠. 보답하겠다. 근데 뭘 어떻게 보답하냐는 이제 가로쳐놓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김정은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베이징 가기 전에 그 북한 병사들의 활약상 또 사망한 거 뭐 이런 걸 특집으로 많이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이나 행사를 했는데
그 거기서 사망한 그 북한 말로는 영웅들의 유가족들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김정은이 뭐 연출을 한 게 뭐랬냐면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라고 유가족들한테 얘기하면서 예. 그 자녀들이 있으면 혁명학원에 보내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아주 잘 교육시켜주는 혁명학원에서 잘 키워주겠다.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다고 지금 벌써 두 번째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100여 명, 두 번째는 200여 명. 또 우리 국정원 추산에 따르면 거의 뭐 한 1,000명 가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2,000명.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한 이유가 푸틴한테 이거를 과시하고 이렇게 희생이 컸는데 어떡할 거냐. 나 어떡할 거냐. 그런데요. 도와달라. 아니 도와달라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 만나기 전에 그 행사한 게. 그리고 김정은이 한 얘기가 있죠. 예. 또 푸틴이 듣기에 또 아주 인상적인 얘기했죠. 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인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는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주 화끈하게 그런데요?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 화끈하게 돕고 그러니까 푸틴한테 그럼 네. 우리 어떻게 도와줄래? 뭐 이런 보상은 네. 어떻게 할래? 네. 청구서를 내민 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주겠죠. 그래요. 이게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밀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후계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구도가 짜여지고 후계자로 이제 딸 주에 이걸로 다 된 게 아니냐. 네. 왜냐면 기차를 함께 타고 가고 그 사진도 찍히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릴 때 이제 아주 처음에는 이 머리꽁지만 이렇게 놨다 한 시간쯤 뒤에 이제 사진이 다 나왔는데 완전히 김주애가 딱 서열 2위로 김정은 뒤에 바로 오고 그 뒤에 이제 최선희 예, 외무상이 외무상. 나왔는데 이게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 모임이면 아마 부인들을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혼자 가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니니까 아하. 부인들도 데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 모양인데 이 북한의 경우에 부인이 멀쩡하게 리설주가 건강하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네. 딸을 데려갔다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인 거. 뭐 결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례적인 거고 중국은 아마 이 꺼려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뉴스가 완전히 신문을 도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례적이고 세습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집한 나라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차우체스코가 하려다가 처형당했고요. 쿠바는 동생이 형제간에 했지 자식에게 넘겨준 경우는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4대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는 풍기문란이에요. 풍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소련의 예. 혈연 관계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북한이 유일하네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굳이 그런데도 데려간 거는 예. 아무래도 후기일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긴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여기는 우리가 사진 통해서 봤지만은 공식적인 장소엔 또 안 나타났다고 하니까. 네, 그 열병식 행사는 군인 행사고 네. 남성스러운 행사니까 아마 좀 안 나온 것 같고요. 아하. 펑리안도 사진만 찍고 막내는 안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막내는 그러니까,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군 행사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 만찬이나 이런 데도 안 왔는지 그게 이제 더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봐야 되겠고 이 주회 김주회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외신들은 어쨌든 이제 이 중국 여러 가지 뭐 무기 뭐 이런 것도 보지만은 이 후계자 신고식 이거 네. 아니냐 거기에도 집중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주애가 만약 설치고 다녔으면 아마 그 스포트라이트가 거기 그렇죠. 갔을 수도 있어요. 예. 여기저기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도 얼굴도 더 예쁘장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가꿨어요. 가꾼 느낌이. 좀 더 통통한 체격이었는데 약간 예. 그 다이어트를 좀 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SNL에 나왔던 개그맨 이수지 씨가 좀 많이 좀 떠오르는 그 모습이었는데 좀 다르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 수인사했다, 악수했다. 네. 이거 어제 속보로 뜨면서 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라는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장님은? 열병식 올라가기 전에 어디 대기실인가 뭐 대기실에서. 그런 데서 그 일단 악수하셨고 네. 먼저 말을 건넸는데 이 7년 만에 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우 의장께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네.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 일단. 근데 이제 오늘 특파원들 우 의장께서 만나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더 얘기가 자세한 있었는지.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않았다. 그게 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은 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그 공식적으로는 뭐 이 김여정이나 자기가 네. 얘기하기에 남한은 남의 나라고 이제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그 교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피아 영화, 갓파더 이런 대부 예, 같은 영화 대부. 보면 이 그 보스끼리 만나서 악담하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돈 꼴을 내어내. 요즘 사업은 번창하십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도 최고 지도자인데 우리 국회의장을 보고 이렇게 결례하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실제 정책에서 하는 거지. 네. 굳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자기의 아. 인격에 모자란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네. 딱 만나서 7년 만에 만납니다. 뵙습니다. 인사를 했을 때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그건 뻔하죠. 자기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를 근데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몇 마디 나누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게 궁금하죠, 저도. 그게 궁금하고 어제 이제 일부 이제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 이제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었다. 그걸 네. 우원식 의장한테 준 게 있다. 네. 적대적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평화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혹시 같기도 뭐 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했을지는 모르죠. 저는 뭐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지만 이건 알수 이제 없는데. 추정인데 예. 이 친서를 가져가서 못 만나면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미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알지 알 수가 못하니까. 없지만. 그리고 가지고 와서 만약에 한두 마디 나누게 되면 대통령 친서 가져왔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받는다면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로서는 어떤 최선을 다해 본다는 측면에서 굳이 뭐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네.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 네. 것이고. 자,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뭐 서열 2위, 네. 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접촉이나 이런 인사 나눈 이 시간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아무래도 뭐 네. 그 한국 사람을 처음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인식해 봤다는 거 또 몇 마디 말씀을 나눴으면 더 인상적이겠죠. 네. 김정은은 사실 자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이렇게 악의를 갖고 있다고 보다는 전략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면 트럼프한테 딱지 맞고 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왜 폭파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김정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저렇게 남북 우리에 대고 그 우리가 세운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거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제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만 듣고 해서 트럼프하고 계속 잘 지낼 줄 알았고 합의도 하노이에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와서 화해 제스처와 미소와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 평화공존하자라고 그러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국방비를 오히려 증액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에게 적대적 행동을 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볼 때 네. 굉장히 섭섭했던 뭐 한미연합훈련도 계속 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요. 네. 남북 간에 약속을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안 지켰다 이거예요. 안 지켰다는데 사실 못 지킨 거죠. 못 지킨 이유는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미국의 규제 때문에 못한 겁니다. 미국이 못하게 많이 말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한테 이 야속하고 못됐다 그러는 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하려고 했는데 미국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국한테 하소연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 같은 동포한테 그렇게 공동전략사무소를 폭파하냐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계산은 미국하고는 앞으로도 뭔가를 해야 되는 상대라고 보고 그 카드를 남겨놓은 거고 한국한테는 그냥 두들겨 패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보나 동포이기 때문에 다시 네. 또 구애할 것이다라고 보고 한국을 그렇게 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어쨌든 못된 행동한 거죠. 못된 행동을 했고 그동안 또 윤석열 정권 3년은 정말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다시 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고 트럼프 다시 돌아왔고 우리는 또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지금 이제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았잖아요. 네. 23일 날 또 유엔에서 연설하시니까 트럼프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만나면서 뭐 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분의 케미가 이제 좋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케미가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럭비공이라도 그렇게 아주 개인적인 관계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주 해꾸지하는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저께 그 막루에 섰던 3인하고의 관계가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대북 정책은 지금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네.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짜 차분하게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하면 되는 거고 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10월 말에 반드시 경주에 오시도록 외교를 철저히 하고 한한령도 해제하고 FTA 2단계 협상도 하고 네. 그리고 중국이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정도로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전쟁 중이지만 네. 어저께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푸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한국 130개 기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호 우호가 돼가지고 다 지금 다 휘청휘청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는 어렵지만 제재도 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쟁이 끝난다. 네. 그럼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김정은한테 뭐 전해질 네. 얘기가 있냐 그런 정도로. 무슨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이거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저는 네. 뭐 일찌감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그러지 러시아가 먼저 한국을 제재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도 제재를 받으면서도 자기네들은 한국은 비우호 국가 중에 가장 우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는 언제든지 교류 협력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국의 정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만 조금만 바뀌면 네. 러시아는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남북로 경협도 하고 뭐 두만강 개발 사업도 하고 싶고 뭐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이것도 지렛대 삼아서 또 이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네. 자, 이제 외교의 계절이죠. 외교의 시즌인데요.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하나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모셔서 외교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